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및 실무2의 고유희입니다. 자, 이번 주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 이제 시험에서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문제가 또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몇 문제가 나오는데, 자,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련된 법령,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필요성, 도입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 관리와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수가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의 개요. 그래서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의 개요와 목적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고령이나 우리 이제 고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뿐 아니라 노인의 나이 기준이 65세 이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 플러스 65세 미만이신데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또 우리 정서 지원 서비스, 이런 이제 요 여러 가지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 놓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노후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 사회와 가족의 협력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도 있지만 많으신 분들이 내 집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와 가족이 같이 협력해서 노후의 그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만들어진 제정 시기는 여기 보시면 2007년 4월에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08년 7월에 시행이 되면서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실행이 되면서 보험료 부과라든지 급여 제공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요 보험료 부과에 따라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급여 제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상자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등급 판정을 받으셨을 때 급여 제공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건지 재가나 아니면은 특별 현금 급여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이 급여 제공이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목적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령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령이신 분들, 그 다음에 노인성 질병이라고 해서 우리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치매나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이런 질병의 이유로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혼자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한테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이제 그 가족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요 목적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한두 달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등급 판정 받을 수는 없고요. 우리 뒤에서 나오지만 기준이 6개월, 그래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실 수 없다라고 인정되시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죠. 그죠? 예,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안 하고요. 노인 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 등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또 65세 미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성 질병, 그래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킨슨,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요 분들을 노인 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65세 미만이신 분들 중에 우리 뭐 초록이 치매 있잖아요. 그래서 50에서 한 뭐 64세 이런 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이제 우리가 보통 초록의 치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보다 우리나라 유병률이라든지 발병률이 초록의 치매가 굉장히 좀 높대요.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 급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장기 요양 급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있는 노인 등이 이제 그 질병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데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실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신체 활동이라든지 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가름해서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거의 대부분이 현물급여이기는 하지만 이 현금이라는 얘기는 대상자분들이 등급별로 해가지고 월 한도 이용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월 한도 이용액에 따라서 위에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 요양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장기 요양 보험료라든지 아니면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그 부담하는 재원으로 해가지고 노인 등에게 그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장기 요양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기 요양 기관이라는 거는 지정을 받은 기관, 그래서 장기 요양 기관을 하고 싶으면 그 규정에 맞게끔 시설을 완비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장기 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 장기 요양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재가센터라든지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공동생활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이제 장기 요양 기관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장기 요양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가장 그 주된 게 재가급여거든요. 근데 재가급여에서 또 가장 또 많이 하는 게 방문 요양인데요. 그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보통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하면은 이제 요양보호사만 생각을 하는데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뭐 아니면 이제 방문 간호를 위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유위생사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라는 말을 안 쓰고요. 이 모든 직업군을 합쳐서 장기 요양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도입의 필요성. 그래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제 뭐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노인분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 노인 장기 요양이 필요했는데, 근데 문제는 노인의 인구수가 많아졌다고 그래서 굳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그 뭐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부모님을 자녀가 돌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부모이신 분들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 어떤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입원인데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 장기 입원 하시다 보니까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노인성 질병, 치매라든지 뭐 중풍 이런 이제 질병이신 분들이 워낙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또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령 사회잖아요. 예,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어떻게 생산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인구가 많으면 괜찮은데 뭐 저출산이라든지 핵가족화,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의 사회활동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병든 부모님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계가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나온 것처럼 방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연락두절이라든지 뭐 극단적으로 이제 그래서 뭐 치매 노모를 살해했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노인 부부만 사시는데 이제 뭐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돌보시다가 이제 너무 막 힘들고 그러시니까 결국은 자기 와이프를 살인하는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매스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비용에 대한 과중한 부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원을 마련을 하고 또 의료비 증가를 조금 막고 그 다음에 노인성 질병에 대한 이런 급격한 증가인데 가족이 수발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인 인구에 대한 뭐 실태는 뒤에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 그래서 도입 필요의 일부분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2021년 통계 기준인데요. 21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6.5%. 우리가 고령화 사회는 전 국민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 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벌써 14%를 넘어서 16.5%고요. 우리가 2000년도에 예상을 했던 거는 초고령 사회가 2026년도에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빨라졌죠. 2025년도에 20%가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를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이미 지역별로 해서 초고령 사회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경북, 전북 이런 곳은, 그리고 또 강원도 같은 요 네 곳은 이미 그 지역
그 전라남도 총 인구 수의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23.8%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급속화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구 수 중에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23.7%래요. 그리고 47년도에는 전체 가구 절반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 플러스 이제 그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인구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을 살펴보시면 2019년도에 65세 생존자의 기대 여명, 그래서 2019년도에 65세이신 분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사실 것이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21.3년, 그래서 보통 이제 86세가 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이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기대 여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사망 원인을 살펴봤더니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 이런 대상자분들이 이제 발생이 점차 늘겠죠. 예. 그리고 진료비, 여기 보시면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인당 진료비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료비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기대 여명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86년이 넘게 사시는데 그 86년이 넘게 사시는 동안에 질병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진료비의 증가는 질병 수명과 연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건강하게 86세까지 사시는 것보다는 좀 아프시면서 사시는 이런 기간이 이제 거의 뭐 16년, 1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필요한 제도도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인 빈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노인 학대 피해 경험 같은 경우도 좀 노인 학대 같은 경우는 좀 늘기는 하는데 이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노인 학대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을 이제 많으신 분들이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이제 거의 뭐 65세 살짝 넘을 때까지 운전을 하고 계시다. 이 생활 환경을 보면 일단은 이제 학력이라든지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주의 의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는 그냥 막 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거 하셨었잖아요. 막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학력이 좋아지시고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도 조금씩 좋아지시다 보니까 이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조금 인간답게 그리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라는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제도는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연혁을 볼게요. 네.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대통령 경축사에서 이게 이제 그 2000년도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 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추진 기획단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각 나라에다가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의원들을. 그래서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2007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2008년에 시행이 됐죠. 자,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대상자가 등급 판정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문 요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설에 계셨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이제 수행자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의 질을 좀 높이고자 2013년도에 직무교육을 이제 시행을 이제 1년에 8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직무교육이 실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에는 대상자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었는데 2014년도에 5등급으로 이제 시행이 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요양원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 서울요양원이 개원이 됐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단에서 직영하는 일산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서울요양원이 개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통합재가 시범사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가 일정 교육을 이수를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치매 전담으로 돌봐주는 이런 이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을 볼게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네, 그래서 이제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돼요. 왜냐면 이 보험자가 이제 보험료를 이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따른 가입자 하고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 건강보험도 그렇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그렇고 선택을 하면 이제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제외할 수도 있다.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의 징수. 그래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요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를 통합해서 징수를 하거든요. 통합해서 징수를 하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징수해서 같이 받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해서 고지를 하고, 그리고 구분해서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립된 체제로 그 보험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하고 이제 개별로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개별로 하되 이제 그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일단 보험자나 관리 운영 기관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는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이제 장애인은 이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상관이 없죠. 나이별로. 근데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가입자가 되시기 때문에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도 운영된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같은 경우는요, 요 사회보험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의 공적 부조 방식을 가미했다. 그래서 뭐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도 마찬가지로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을 이제 면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적 부조를 일부 이제 채택한 요 제도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료를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동일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단은 요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를 통합해서 징수를 하되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고지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요. 보험료는 자, 건강보험료액에다가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거 따져서 하는 거에다가 곱해서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해서 이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일단은 국가는 매년 그 예상 수익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것을 공단에 지원한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대상자가 월 1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2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앞에서 공적 부조를 가미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사 소견서를 꼭 발급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발급 비용이라든지 또 그 재가급여 중에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방문 간호 서비스는 방문 간호 지시서라는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문 간호 지시서는 뭐 의사나 한의사, 치과 의사가 써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문 간호 지시서에 해당하는 발급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볼게요. 네,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일단은 저희 대상자분들이 크게 서비스 받는 게 재가급여 서비스와 시설급여 서비스가 있는데요.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하는 총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 주세요. 본인 부담금의 재가는 15%, 시설은 20%. 근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없는데 저희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종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2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40에서 60% 정도의 그 본인 부담금이 그러니까 원래 본인 부담금에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의 40에서 60%를 이제 감경해 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50%를 감경했다라고 하면 재가 같은 경우는 7.5%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 거고 시설 같은 경우는 1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비급여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100% 전액 본인 부담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급여 범위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장기요양 인정서 우리 뒤에서 볼 건데요. 장기요양 인정서에
그 기재된 급여의 종류라든지 내용과 다르게 이제 그 급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복지용구를 이제 뭐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도 등급별로 이제 그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다르게 구입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등급별로 월 한도 이용액이 있는데요. 이 월 한도 이용액을 초과한 비용 같은 경우는 또 본인 부담이고 또 비급여 항목이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식사 재료비라든지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병실이라는 말을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용비, 미용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복지부 장관이 이거는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고시된 내용, 이런 것들은요 이제 100% 전액 본인 부담인데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건 어떤 거고 목적,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도입이 필요했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재원 조달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